3.6장 변수인데요. variables 변수들 변수 그냥 음, 변수라는 것은 place다. 데이터가 저장되는 place다. 데이터가 저장되는 place다. 변수. 이거 주석이 있네요. 주석을 한번 바꿔. 이 용어를 유저부터 변수란 용어의 사용은 독특하다.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수학에서 변수는 노테이션이다. 알 수 없는 양을 나타내는 표현일 뿐이다. 그러나 not physical place in 컴퓨터 메모리. 컴퓨터 메모리 안에서 물리적인 공간은 아니다. 수학에서의 그 변수는 어떤 unknown 컨텐츠에 대한 표현이고, 그리고 물리적 공간은 아니야. 그러나 이런 두 가지 의미는 incompatible, 서로 상호 호환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the inputs to the function, 펑션에 있는 인풋은 사실상 unknown content이다. At the time the function is defined, 함수가 정의될 때는. 그러니까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저자의 정의는 우선 공간이란 뜻이에요. 리스베선. 그리고 수학에서는 그 변수가 그냥 표기법, 뭐 예를 들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 보면 이게 빗변이죠. 직각삼각형에서의 그 정리를 보게 되면 이때도 변수 x, y, g가 사용되죠. 그러니까 이 변수에서는 알 수 없는 양을 뜻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기, x로 표기하죠. 이걸 변수라고 했어요. 근데 컴퓨터 메모리에서 물리적 공간은 아니다. 이 말은 왜 갑자기 나왔을까요? 수학에서는 변수는 그거고, 또 물리적 컴퓨터 메모리에서 물리적인 공간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의미, 그러니까 수학적 의미하고 컴퓨터 메모리에서의 의미하고 컴퓨터에서의 의미는 not incompatible, 서로 맞지 않는, 그러니까 호환되지 않는 말, 서로 다른 말은 아니야. 왜냐면 이게 unknown content라는 수학적 의미도 함수의 입력이 사실상 그 펑션이 정의될 때 unknown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수학적 의미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좀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그 수학적 의미를 수학적 의미로는 모르는 걸 그냥 unknown 컨텐츠. 음, 이것을 수학적 의미에서 변수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그리고 컴퓨터에서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는 공간, 데이터가 스토어되는 플레이스라고 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변수는 여기서 그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받듯이 어떤 그 정리, 시어럼, 아니면 법칙, 이런 것들은 뭐냐면 어 앱스트랙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2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아유
5의 제곱? 아, 잠깐. 예를 들어서 피타고라스 정리 중에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은 5의 제곱이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죠. 수많은 케이스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법칙을 만들면 이게 요약하는 거예요. 이런 수많은 케이스들을 짧은 하나의 문장으로 아니면 하나의 법칙으로 요약해서 말할 수가 있어요. 법칙은 다 그래서 간단한 수식으로 돼 있죠. 요 x와 y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이걸 만족하는 차민. 그러니까 어떤 법칙, 수학적 법칙을 만들 때는 이 변수가 없으면 법칙 자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칙에서의 변수가 이런 수많은 케이스들을 대변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요약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변수는 없을 수가 없어요. 수학에서. 수학은 어떤 법칙을 찾는 거거든요. 패턴을 찾고 그 패턴에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들이 수많은 데이터가 있을 때 그것이 보니까 이렇게 데이터가 리니어 일직선으로 나타나네. 보니까 y는 3x를 만족시켜. 그런 수많은 사례들이 무한대에 가까운 사례들이 이 법칙을 만족하거든요. 이 무한대의 것을 일일이 다 써주는 게 아니라 이 법칙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때 변수가 사용돼요. 그러니까 변수는 없어서는 안 돼요. 근데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어떤 걸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걸 예를 들어서 철수가 그 어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었죠. 예전에 실종 신고를 문서로 만드는 경우를 본 적 있잖아요. 리스브로 만드는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어떤 문장을 쫙 다 만들고 거기서 일부만 변수를 바꾸는 거예요. 철수만 변수로 하고 네임 그리고 나이 에이지 이것만 하고 나머지는 어떤 네임인 사람이 지금 실종됐습니다. 나이 에이지는 몇 살이고 급히 연락 바랍니다. 여기서 변수를 썼죠. 변수만 쓰게 되면 나머지는 똑같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서 문서를 만들어요. 실종신고 문서를. 이때 변수가 사용됐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 변수가 없다면 다 일일이 써야 돼요. 다 일일이. 실종신고 문서를 철수도 있고 영희도 있고 뭐 미자도 있고 많은데 그 사람들을 다 수동으로 작업을 해야 돼요. 3장이나 만들어야 돼요. 이 3장이면 적겠지만 한 수백만 장, 수천만 장을 이렇게 만든다는 건 안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짠다는 거는 한마디로 이렇게 변수를 사용해서 이걸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변수의 값만 넣어주면 문서를 만들 수 있게 이렇게 요약하는 그런 역할이 있거든요. 수학에서의 변수와 컴퓨터에서의 변수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전. 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는데 이런 쓸데없는 말이 많아지면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이 책을 공부하는 게 이 저자의 생각을 알아야 되는데 내 생각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 번역서를 보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자기 식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서를 보는 게 중요한데 하여튼간 데이터가 저장되는 공간을 뜻한다 변수란 거 생각해보자. 에버리지 평균 함수를 다시 보자. 우리가 에버리지 함수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두 개의 값을 받고 합을 구하고 그것을 2로 나눴죠. 그랬을 때 이게 평균 값이 나왔죠. 박스 노테이션 사있지만 어떤 A하고
B라는 입력을 받아서 그걸 합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에버리지가 나왔어. 이걸 에버리지 함수라고 한다면 리스본 두 개의 변수를 만들었어. 인풋에 가지고 있으려고. So that the expression in the body, 그 바디 안의 expression은 can refer to the them by name. A라고 B라는 이름으로 그를 참조한다. 그 함수 내에서 the names of the variable x, y였다. x, y였네. 여기서 it is important to distinguish here between 변수와 심볼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변수는 심볼이 아니야. 변수는 named by 심볼에 의해서 불러지는 것들이 변수야. 아, 이거 되게 중요하죠. functions 또한 name이야. 심볼에 의해서 불러지는. 내가 전에 처음에 얘기할 때는 심볼이 name이라고 그랬어. 변수 같은 것들, 펑션 같은 것들, 이걸 다 name인데 이게 곧 심볼이다. 심볼이 뭐냐는 얘기해.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잘못된 설명이긴 해. 왜냐면 심볼은 네임보다 네임을 포함하고 있는 구조체거든요, 원래. 원래가 그래. 그러니까 뭐 리스 말고도 다른 언어도 다 마찬가지인데, 근데 우리가 눈으로 코딩할 때는 변수나 함수를 그냥 네임으로 보고 네임은 심볼이다 보고 그렇게 해석해도 해석이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딥하게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심볼에 의해서 불려지는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더 밸류 이건 중요하니까 이건 형광색 칠할 필요가 있어. 더 밸류 오브 베리어블스의 값들은 데이터다. 변수가 가지는 값이다. 우리가 이밸류 할 때 에버리지 37을 이밸류 할 때 리스브는 변수를 만든다. x와 y라는 이름에 가진 변수를 만들고 그 값들 3과 7을 각각 할당한다. in the body of average, average라는 함수의 body에는 왜 average 함수는 body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정의해. define average x, y, argument list 그리고 body로 블라블라 리스트가 들어가. 이런 형태로 만들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거 body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함수라고 하면 이 body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함수가 가진 아규먼트 리스트도 있고 네임도 있잖아요. 그래서 에버리지 바디 보면 여기에 보면 바디에 x와 y를 사용하는데 이건 아규먼트 리스트에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함수가 호출되면 함수가 어떤 일을 하냐면 x와 y에 대한 변수를 만들고 공간을 만들고 그 이밸류에이션이 전달해준 값들을 매핑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사용하는 거야. 함수 바디에서. 그래서 그 바디에 보면 x가 있지. 그 심볼 x가 가리키는 거는 첫 번째 변수야. 그리고 y가 가리키는 거는 두 번째 변수를 가리켜. 아규먼트를 가리켜 이거 같아. 이런 변수들은 can only be referenced inside body. 바디 내부에서 참조되어질 수 있어. 바디 내에서만. 이런 변수들은 이 바디 내에서만 x와 y가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아규먼트 리스트에 정의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에버리지 함수 바깥에서 만약에 에버리지 3, 4를 호출했다고 쳐요. 3, 7을 호출했구나. 3, 7을 호출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에버리지의 그 x, y라는 변수를 만들고 여기다 3하고 7을 만들어 갖고 바디에서 이거 x와 y를 더하고 플러스 3, 7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거의 결과값에 나누기 2를 해서 처리를 하는데 x, y는 이걸 참조하는 거죠. 근데 이건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이야. 그리고 내부에서 정의된 변수라고. 근데 에버리지 외부에서
이렇게 호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x를 출력한다. 그러면 x를 참조할 수 없어. 왜냐면 x는 함수 내부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는 그들은 inaccessible하다. 그쵸? Of course, 물론 그 심볼 x와 y는 여전히 존재한다. average 바깥에서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 말은 좀 어렵지. 그러나 그들은 don't have the same meaning 이게 뭐냐면 물론 그 심볼 xy는 여전히 존재한다 outside. 하지만 그들은 don't have the same meaning outside. 그들이 갖고 있는 inside와 다른 의미가 다르다. 이건 좀 이상한데. 왜냐면 내가 생각했던 거는 함수 바깥에서 있을 수도 있다 뭐 이 얘기라고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함수 x와 y가 있다. 근데 그 다음에 에버리지 x를 4로 하고 y를 5로 하고 에버리지 x, y를 호출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에버리지 함수 바깥에도 x, y는 존재하지만 이 내부에서 만약에 x 값을 변경할 수도 있고 많은 처리를 할 수도 있는데 그때의 의미와 이 바깥에서의 의미는 다르다. 난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설명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함수 호출만 해도 x, y가 밖에서도 정의가 된다는 얘기인가? 이런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벨 트레이스를 보여준다. 어떻게 에버리지가 계산하는지, 결과를 계산하냐 한번 봐볼까요? 에버리지 3, 7 하게 되면 아규먼트를 해석하니까 3, 3, 7은 7이 되죠. 그리고 이거는 디펀으로 정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에버리지 펑션을 호출하는데 인풋 3과 7을 전달을 해요. 이건 이벨루이션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함수 내부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 함수 내부는 에버리지 x, y가 있잖아요. 디펀이 실행되는 거예요. 디펀은 에버리지 그리고 아규먼트리스 x, y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3, 7이 이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달될 때 이게 전달받기 전에 x와 y를 먼저 만들어 놔요. x를 만들고 3을 매핑시키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y도 만들고 3을 매핑해요. 그 다음에 함수 바디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인자를 먼저 해석하면 이게 함수거로 됐으니까 x를 먼저 이별로 했다면 3이 되죠. y를 이별로 했다면 7이 되죠. 그 다음에 더하면 10이 되죠. 이거 끝났으니까 2.0을 해석해야죠. 둘 다 해석했어요. 그럼 나누기 함수를 또 들어가야 되죠. 근데 이건 디폴트니까 이렇게 들어가지 엔터 할 필요가 없어요. 4층 연산은 기본 프리미티브 펑션이기 때문에 그냥 호출해서 결과값은 5.0이 나오죠. 그래서 에버리지는 5.0을 리턴합니다. 이제 나는 The meaning of the thick and thin arrow, 이게 그 이벨 트레이스를 보게 되면 두꺼운 선과 얇은 선 있잖아요. 이걸 설명하겠대요. 얇은 화살표는 connect the expression with each value. 밸류를 가지고 있는 expression을 connect 한다, 연결한다. 봐봐라. 예를 봐봐라. The value of the expression x 플러스 y라는 10이라는 expression. 이 expression은 밸류를 갖고 있어, 10. Sin arrow는 사용이 보여주네. Entry into the body of the function and exit from the body. 이게 무슨 말이야? 얇은 선은 뭐를 가리킨다고? value? 두꺼운 선은 얇은 선 또 있다. 이거 계산 결과, 값, 계산한 value를 가리키고, 이걸 계산했을 때의 계산 결과값, value, 리턴 값, value를 가리키는데, 얇은 선은 sin arrow는 expression with 그 익스프레션의 값을 연결시킨다.
너가 봤듯이 예를 들어서 더 밸류 오브 x 플러스 y 플러스 xy는 C과 연결돼 있잖아. 플러스 xy는 C과 연결돼 있잖아. 플러스 xy의 값은 10으로 연결돼 있잖아. 익스프레션과 값을 연결시키는 게 얇은 선인 것 같네요. 여기서 얇은 선 정리, 이발 트레스에서 씬 에러. 씬 에러는 하늘이를 보죠.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션이 뭐라고 했죠? 인풋을 가진 함수죠. 인풋과 펑션 플러스 펑션. 그러니까 이게 곱하기 3, 2 이런 게 익스프레션이야. 예를 들면 펑션이 있고 인풋이 있잖아요. 이걸 가로를 하나의 리스트를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익스프레션이 계산되면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밸류 이밸류에이트 하니까 이렇게 연결시켜 준 거예요. 이 처리 과정을 연결시켜 준 게 씬 에러예요. sig 에러 이제 두꺼운 선이죠. enter into the body of the function. 바디로 들어가는 걸 뜻해요. 함수의 바디로. within the scope of sig arrow. 그러니까 sig arrow의 스코프 내부에서는 우린 볼 수 있어요. 그 바디의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를 in the body of average. 그러니까 average라는 펑션이 있다면 이 함수를 호출할 때 그 바디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 in the body of average 펑션에서 variables는 만들어지고 익스프레션들은 이밸류에이트 돼요. 그 얇은 선들은 모든 익스프레션에 대해서 이밸류해서 가까이 커넥트 하지만 두꺼운 선은 이런 변수 만드는 거 그리고 익스프레션 이밸류에이트 하는 거 다 보여준다는 거지. We can't see inside the body of 플러스나 마이너스는 보여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프리미티브예요. 그래서 그들은 not much point in using a sig arrow for those functions. 그러니까 그런 함수들에서 두꺼운 함수를 사용하진 않아요. 봐봐요. 여기서도 플러스 xy인데 여기서 x와 y를 해석했잖아요. 그러면 플러스에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 엔털드가 나와야죠. 엔털드 플러스 뭐 각 37, 위드 37 뭐 이렇게 써져 있어야 되는데 안 써져 있어. 왜냐 이거는 프리미티브 펑션이라 그냥 계산해서 이밸류에이션만 나타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요. 어렵지 않죠? 어렵나? 물론 우리는 만약 원한다면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 엔트리와 엑시트를. 유저 디파인드 펑션 like average 같은 것들은 will start with a scene arrow showing the express generate function call 그리고 attach to a sig arrow showing the entry to exit the body. The abstract syntax for this kind of displays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거는 펑션 하면 인자부터 해석하죠. 인자들은 다 익스프레션이기 때문에 익스프레션의 값들은 다 이렇게 짧은 걸로 해석이 될 거예요. 그리고서 이 펑션을 호출할 때는 엔터로 들어가요. 두꺼운 라인으로. 그리고 이 입력들 해석된 걸 입력들을 가지고 들어가요. 그러면 펑션의 바디들이 다 실행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거는 input argument list 펑션이 가지고 있는 argument list가 있죠. 이거에 대한 그 공간, 변수들을 다 크리에이트 시켜줘요. 그 다음에 바디 보게 되면 익스프레션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익스프레션이 다 수행돼요. 그 익스프레션이 수행될 때는 또다시 얇은 걸로. 이별 트레이스 노테이션은 플렉서블하다, 아주 유연하다. We can suppress detail. suppress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사전을 보면 subdue, conceal, 감추다, 뭐 subdue가 뭐였더라? 잠깐만요. 서프레스를 누르다, 발렌드를 제압하다. 이거는 1차적인 단어지. 못하게 하다.
그 못하게 하다는 의미가 크네. 못하게 하다, 버리다. 그 못하게 하다를 우선 적죠. 세부 사항들을 못하게 한대요. 네. 시의적절할 때, 예를 들면, 함수의 바디를 보여주지 않거나 하는 식으로 디테일을 보여주지 않게 누를 수가 있다. 금지할 수가 있다. 적절할 때 함수의 바디를 보여주지 않게 할 수도 있다. 모든 게 보여주는 게 아니야. 이벌 트레이스 한다고 해서 이 엔터 해갖고 바디가 다 보여주는 거 안 할 수도 있어.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이렇게 유연하다는 거지 그만큼. 이별 트레이스는. 이렇게 단순하게 보고 싶거든. 어떨 때는 또 다른 방법으로 아주 이별 트레이스를 아주 이렇게 뭐 함수 바디를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보고 싶을 때는 이렇게 어 이별 트레이스에서 그걸 할 수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이밸루에이션 오브 넘버스를 조정할 수도 있고 안 보여줄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이밸루에이트도 넘버 같은 경우는 할 필요가 없잖아. 왜냐면 3을 이밸루에이트 해봤자 3이니까. 그래서 이건 아예 안 보여준다거나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가끔 우리는 또한 제거한다. 그 이밸루에이션 오브 심볼에 대한 이밸루에이션을 안 보여줄 수도 있다는 거지. 여기에 이별트레스 원몰피라는 이밸루에이션인데 꽤 간단한 포맷으로 돼 있어. 원몰피 하게 되면 여기서 7하고 6에 대한 이밸루에이트가 나와야 되잖아. 그렇잖아. 7에 대해서 이밸류에이트하고 6에 대해서 이밸류에이트하고 그 다음에 엔터 원몰피라는 펑션을 with 7, 6과 같이 가야 되잖아. 근데 이 부분이 뺐잖아. 왜냐면 뻔한 거니까. 넘버를 이밸류에이션 하면 넘버가 되니까 이걸 빼버렸어. 그리고 바로 들어가. 그리고 이렇게 바로 입력돼. 그러면 원몰피라는 변수는 아규먼트 리스트 xy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크레이트하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바디 부분을 해석하지. 바디 부분을 해석할 때 x를 해석해야 되는 x는 뭐야? 7이지. 이것도 빼줬지. 그리고 요것도 해석해야 되는데 요걸 해석할 때 요건 익스프레션이니까 그대로 출력을 해준 거야. 그리고 y에 대한 것도 이밸류에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빠졌어. 그리고 그냥 결과값만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7 그리고 x는 뭐야? x가 7이지. 그러면 이퀄이니까 true가 되지. 그리고 바로 결과가 나오는 거야. 이거는 이별 트레이스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코드에서 이게 나오나 보죠.